경기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추정 피해액이 3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임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해자로 처음 조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한 임차인조차도 사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YTN 사회부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인데 전세 사기 의혹으로 잠적했던 임대인이 임차인들 앞에 등장했다. 바꿔 말하면 피의자가 피해자 앞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죠. 정 씨 일가입니다. 이 임대인 정모 씨 일가는 고금리의 전세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면서 지난달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경찰이 정 씨 일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압수수색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향하면서 그간 잠적했던 임대인과 임대인을 찾던 임차인이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택시를 타고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고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가자 경찰의 도움을 얻어 수원에 있는 지구대 한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매일 밤잠을 설치다 만난 정 씨 일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 씨 일가에게 자수하고 범죄 수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을 설칠 만큼 괴로웠는데 눈앞에 두고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경찰 수사 그럼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고소장이 접수됐으니까요. 처음 접수된 지 42일 만에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서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 씨 일가에 대한 첫 조사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원 전세 사기로 입건된 사람은 정 씨 부부와 아들, 부동산 관계자 등 모두 18명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고소장이 접수된 수원 남부경찰서가 아니라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고의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경위를 입증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네, 며칠째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계속 피해액도 늘고 있고요. 피해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 내용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은 모두 207명이고요. 피해 추정 금액은 3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접수된 고소가 6건, 피해 금액은 8억여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임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또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숫자와 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씨 일가는 부동산 임대법인 10여 곳을 운영하면서 경기 수원시 일대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정 씨 일가가 소유한 주택이 670여 세대에 이를 거라는 자체 추산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소식 듣다 보면은 지역별로 규모나 양상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번 수원 전세 사기 의혹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정 씨 부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건물에 내가 10세대를 소유하고 있어도 5세대씩 나눠서 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 가격이 적게 기재되는 걸 노렸다는 건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씨 일가 법인이 모두 15세대를 가진 수원 권선구 빌라에서 지난 4월부터 살고 있는 임차인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근저당으로 13억 9천만 원이 설정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13억 9천만 원은 15세대 가운데 10세대에만 해당하는 근저당이고 나머지 5세대에 해당하는 7억 6천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건물에 잡혀있는 채권 최고액이 14억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다른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 역시 다 저랑 동일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 씨 일가가 소유한 다른 빌라나 오피스텔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 눈속임을 위해서 고의로 쪼개기 대출을 한 게 아닌지 현재 의심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피해자분이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갖고 왔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사를 할 때 들어갈 살집의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했는데 참 이런 게 답답한 건데 사기를 피해가기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물에 잡힌 근저당을 실제보다 적게 알고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서 공인중개사에게 꼼꼼히 질문을 했었지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임차인은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무자본 갭 투자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는 말도 당시 중개사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그때마다 정 씨 일가가 건물을 한두 개 가진 게 아니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다면 은행도 대출을 안 해줬을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또 근저당이 13억 9천만 원인데 전세가가 1억 5천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15세대를 가지고 있으니 건물의 가격이 최소 3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냐며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즉 나머지 5세대에 책정된 7억 6천만 원은 설명하지 않았던 건데 계약 당시 나눈 공인중개사와 대화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아니죠. 그분이 아까 오셨잖아요. 임대인 오셨잖아요. 그분이 건물을 한두 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희 부동산이 신념이 그거거든요. 위험한 거는 중개하지 말자거든요. 네, 정 씨 일가가 잠적하고 임차인이 항의하자 중개사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중개사가 쪼개기 대출을 알고도 담보 목록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인중개사도 함께 고소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그럼 정 씨 일가 사기 혐의 입증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정 씨 일가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거나 송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린 경기 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임대인이 무자본 갭 투자를 위해 고의로 근저당을 최대한으로 설정해둔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홍기현 경기 남부경찰청은 현장 수사팀에 관련 내용을 잘 전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 씨 휴대전화번호가 2400으로 끝나는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수도권의 오피스텔 등 수천 채를 갖고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도 해당 번호를 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찰은 이 부분 역시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쩌면 전 재산을 피해봤을 수도 있는 피해자들, 임차인들의 요구사항과 지금까지 나온 지원 대책도 알려주시죠. 네, 대책위는 현재 선 구제 그리고 후 보증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엔 집회를 열고 시민들 앞에 직접 나서 발언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만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선구제, 후 회수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433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100만 원과 이사비를 지급하고 긴급주거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임차 기간이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 씨 일가 소유의 주택을 빠르게 압류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지구대로 몸을 숨겼던 임대인, 그 임대인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사회부 우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